프로그램 설명회를 겸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피비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2013년이죠. 2013년 1월 3일부터 이제 저기 그 힐스테이트 공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벌써 6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그 이 건물주님께서 원래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 안 올리실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원생 간담회를 저희가 이제 보통 한 1년에 2번씩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잘 못하고 그래도 가끔 그냥 이렇게 뵙자고 하면 한 저렇게 한 10분, 뭐 20분 그 정도쯤은 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수업을 실제로 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전화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다 실시간으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저한테 전화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 안 받으시면 그냥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화 받으시면 받으시는 대로 좀 서포팅 해주시면 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하는 아이를 대해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그 공부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거 학원을 하겠다고 생각한 거는 2002년 8월이었기 때문에 준비 기간만 해도 뭐 거의 10년 하고도 몇 개월이 더 걸렸죠. 그 2012년 12월 10날 이제 저쪽 그 힐스테이트에 입주를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아이가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아이라고 나는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찾을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유학을 가서 이제 찾아온 결론은 스피킹하고 리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피킹과 리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그 영어 독서 클럽이라고 그 아이들 실질적인 그 어센틱 북스라고 하는데 그 책을 이용한 워크북을 만드는 회사를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사실 모든 워크북까지 다 작업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그 미국 교과서 레벨은 제가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알파벳을 몰라요 이런 친구들부터 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뚝딱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뭐 2013년도부터 뭐 거의 한 17년도 될 때까지도 거의 뭐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계속 다 워크북 작업을 하긴 했지만 이제 목표는 어쨌든 스피킹인데 그러니까 스피킹의 재료가 무엇이냐? 리딩에서 찾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리딩은 이제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그 책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서 전략, 독서 기법, 독서 방법에 대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소설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아이는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 뭐 몇 점이에요 이렇게 100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블라블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자기의 생각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잘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말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책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요거는 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12년, 14년어치 정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고 그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월 1개월 차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13년을 다 걸쳐야 끄트머리를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지 레벨에 따라 가지고 좀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중등, 기초, 중급, 이제 고급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 과정이 끝나면 초등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까지 도달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등 어느 과정을 시작할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그러면 이제 스피킹을 할 때는 이제 어떤 팁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그 read aloud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제가 유학 갈 때 같이 6개월 정도를 그 휴가를 내고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진짜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3 coins please 그거를 막 100번 연습하고 가서 3 coins please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골프 6장 있잖아요. 거기 레인지여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은데 3 coins please를 해야지 그 이제 뭐 10달러를 주고 3개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몇 번 연습하고 왔는데 이제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주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기 뭐라 그러지? 그 자신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막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00 몇십 개 코인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그 키를 판다고 알게 돼가지고 너무나 좋아하면 말 한 번 안 하고 돌아와도 된다고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articulation이라고 하는데
내가 말을 안 해보고 CNN을 막 100날 들어봐야 이게 리스닝이 잘 될지언정 스피킹하고는 1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말이 있는데, 연습을 안 해보고서는 내가 스피킹 연습을 안 해보고서 뭐 막 리스닝을 막 하고서 그다음에 스피킹을 잘할 것이다. 이거는 좀 서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리내서 읽기 그 가장 이제 힘들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숙제가 하나 있는데, 다들 아시죠? 그 매일매일 2번씩 책 읽어주세요. 근데 이거를 소리내서 읽어야지 CD를 들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책 안 보면서 그냥 팝송 부르듯이 막 읽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따라 불러도 안 되고, 그냥 오로지 책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 리딩 플루언시를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은데, 아이들이 이제 그 문장을 열심히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그냥 문장을 실제로 외워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자 암송 시작 이렇게 해서는 애들이 암송을 못할지언정, 심지어 이제 그 뭐 한 페이지 몇 줄 안 되는 것들 애들이 줄줄 외워요. 뭐 워낙에 많이 하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 책에 들어있는 문장이 이제 하나하나 두 개씩 이렇게 쌓이면은, 그거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진짜 많이 걸리면 1년? 그러면 책을 한 24권 정도를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문장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eacher, I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기가 거기까지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어떻게 했냐면 teacher, yellow shoes, good, righ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막 앞뒤 없고 그냥 막 단어들이 막 나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I 어쩌고 저쩌고부터 하려고 그러면 문장이 쌓여야 되는데, 그거가 뭐 자 이제 문장은 이런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일형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중등 정도쯤 돼야지 이해가 되는 거고요. 애들은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생각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론상에서 봐서는 그거를 이제 그 러닝과 에코지션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배운 지식. 그래서 이제 3인칭에는 S를 써야 돼, he, she에는 S를 써야 돼, 이렇게 머리가 알잖아요. 근데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러닝된 정보고, 내가 이렇게 막 문장을 많이 암기를 하고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내가 3인칭 S를 쓸 수 있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문장 중에서 뭐 틀린 거를 고르시오 했는데, 이거를 이거는 he니까 뒤에 S가 없네, 그러면 runs로 해야지 라고 아는 거는 러닝인데, 내가 읽어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3번이 좀 아닌 것 같아, 느낌상. 이거는 이제 습득한 정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입에 그걸 붙여버려야지 암기가 되는 건 거지, 머릿속으로 100날 막 설명해봐야 그거가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 3년 해외 갔다가 또 한국에 3년 사시다가 또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어릴 때 2, 3, 4세 때 나왔다가 한국에 가서 콜랑 다 까먹고 다시 나왔는데, 그 친구들은 한 달이 지나니까 그냥 그 네이티브가 됐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정보는 걔들이 막 주어 다음에 S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수영처럼 에코디션 된 정보였기 때문에 나중에도 안 까먹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뭐 7세, 6세, 5세 때 나갔다 온 거 그거 하나 소용없어 이거 아니고, 그들의 머리에는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필요한 단어만 끼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그럼 어떤 책을 선택해서 내가 읽어야 되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른 책 기준으로 했을 때 요 5핑거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페이지를 랜덤리 펼쳤을 때, 아이들 동화책 말고요, 한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 페이지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5개가 나오면 사전 없이 읽기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3개 정도까지는 오케이지만 3개가 넘어가면 그냥 좀 더 쉬운 책으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드릴링 연습 방법이에요. 스피킹을 위한.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면 스피킹에 도움은 되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스피킹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걔가 이제 진짜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떨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이제 하는 거 뭐냐면 say what you want to say. 그래서 선생님이 자 나는 학교에 간다를 영어로 바꿔봐 이게 아니라 you have 2 hours, what do you want to do? 했을 때 I want to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퀘스천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답하게 해야지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정해져 있는 답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잘 지켜보겠어. 그리고 틀리면 가르쳐줄게. 이거는 스피킹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닝풀한 커뮤니케이션이어야 되고, 실제로 내가 궁금한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널 써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안 써오면요 그냥 한번 박탈 나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 스토리에 대해서 나만 아는 답을 선생님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안 갖고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뭐 이제
뭐 그냥 저 안 써오고 그냥 나 스토리 이야기해도 돼요 이런 데도 있어요. 레벨 좀 높으면. 그러면 좀 성실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거 많이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저널 같은 것도 이제 레벨 1 뭐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애들이 하기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질문을 물어줘요. 그러니까 뭐 에버랜드 그러면 에버랜드 대해서 이제 뭐 누구랑 갔냐, 뭘 먹었냐 등등 뭐 물어볼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한 레벨 뭐 2 정도쯤 가면은 애가 전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Do you have any questions? 그러면 애들이 막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질문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연습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인포메이션 갭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정보와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른데 그거를 이제 스피킹으로 알아내기 뭐 이런 게임도 많이 하고요. 워낙에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는데 핀란드의 영어 교육,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의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를 봤더니 이제 이러한 원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뽀로로 같은 그런 재밌는 컨텐츠를 이미 유아기 때부터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500만 명이 뭐 몇 명이 뽀로로 같은 걸 만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외국의 걸 갖다 쓰는데 그거를 번역할 사람도 없다는 거죠,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그냥 뭐 그 겨울왕국 이런 것들을 그냥 영어로 된 머티리얼에 계속 다 노출이 되는 건 거지.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핀란드어로 된 거가 노출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냥 영어에 그냥 실전 투입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테스트를 지금 뭐 벌써 1,몇백 명 했지 않겠어요? 신규 애들을 그렇고 애들 보니까는 그 공통적인 게 5, 6, 7세 때 DVD를 많이 봤어요. 또는 뭐 이런 거를 좋아해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계속 맨날 헤드셋 꽂고 다니고 막 페파피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거 다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영어를 배웠을 때 그냥 문자만 인지하면 되거든요. 그때는. 왜냐면 이미 머릿속에 스트럭처가 있어요. 주어는 주어 자리, 동사는 동사 자리, 뭐 기타 등등 자리.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로바로 그냥 발전이 막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3년어치 건너뛴 애도 있고요. 그거는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스토의 히스토리에 봐서도 1990년대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SLP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컨버세이션 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컨버세이션 북에 보면은 뭐 A는 How are you, B는 Fine, Thank you, and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암기하게 한 다음에 제대로 암기하는지 보자. 그 다음 패스, 넌 집에 갈 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온 거는 이제 그 뭔가 태스크를 주고 미션을 주고 뭔가를 이제 띠임을 배우는데 그거를 영어로 그래서 immersion 클래스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해져 있는 답을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영어 스피킹 방식이었다면 사실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전달밖에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근데 이제 얘는 A의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봐요. 근데 만약에 질문 자체가 뭐 2시간 있는데 뭐 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I want to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만약에 I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이제 피드백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너는 2시간 있는데 왜 학교를 가니? 학교 대신에 파크에 가서 축구를 하자 나랑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뭐 프레젠테이션, 게임, 뭐 디베이트, 저널, 뭐 그래픽 오거나이저, 그다음에 그랜드 디스커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미션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피킹의 기본 요건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어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 단어라는 거는 읽을 수 있는 단어라기보다 그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picture walk부터 시작하는데 뭐 What do you see in this picture? What's going 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하늘인데 저거는 구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cloud, blue sk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던질 말이 있어야지 애들이 speak out 하면서 그걸 꺼내는 연습이 빨리빨리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저희 프리 과정에서 2달 동안에 단어를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이제 강제 주입을 해줘요. 이것도 뭐 제가 그들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 제가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다양한 그런 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클로딩에 관한 거다. 그러면 막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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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셔츠, 셔츠, 셔츠 이러면서 이제 막 나와요. 그럼 이제 깜빡깜빡 하면 이제 그것만 계속 한 20번 정도 보고 있으면 대충 이제 암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서 봤던 그 사진들을 제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Can you point the picture skirt? 그럼 애들이 skirt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한 150에서 200 정도 돼야지 애들이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럭처인데 이거가 주어는 주어 자리, 동사는 동사 자리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넣어주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리딩이에요. 그래서 그 한 책당 28번이 그냥 미니멈이고요. 어떤 날들은 제가 또 전화 드려가지고 한 3번이나 4번을 올리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 읽어가지 두 번을 안 읽었다고 이렇게 좀 의심이 들긴 하지만 두 번 읽었다고 주장을 하시니 그러면 두 번을 더 늘리자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애들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똑똑한 애들만 남는 건지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쿼리가 전체 있지만 이 중에서 막 건너뛰어요. 그래서 지금 S1이랑 L1 단계가 토탈 18개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그렇게 18개월까지 안 하기 시작한 지가 한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거의 12개월 이내에 다 끝나고요. 진짜 빠른 애들은 막 한 6개월 정도에 끝나고 막 다음으로 넘어가고. 근데 이슈가 뭐냐면 다음 그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 앞 단계에서 준비가 되면 얘는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준비가 되면 얘만 가면 되고요. 다 같이 준비가 되면 다 같이 가면 되는 거고. 그게 미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들을 모니터링 하는 거는 그냥 얘가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나 없나가 가장 주안점이고 계속 그 관점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그리고 뭐 거의 한 달에 뭐 한 3명? 어떨 때 많을 때는 막 6명씩 레벨업을 해요. 뭐 주변에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반에 가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고 얘가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참여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괜찮다 그러면 이제 옮겨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스피킹에 관한 거고요. 근데 스피킹을 하려고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은 굉장히 드물게 이렇게 잘 안 듣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막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단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제가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한 최하 20분에서 30분 정도 스피킹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좀 어떤 애들은 약간 굉장히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 만났는데도 막 너무 심하게 막 거의 안 앉아있고 막 돌아다닌다든지 하여튼 약간 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맞는 반이 없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트라이얼 수업을 한번 꼭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어떤 경우는 그냥 등록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분이 있는데 한 1%가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리스크를 안고 등록을 시켜는 드려요. 근데 이제 계속 예의주시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트라이얼 수업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트라이얼 수업 하는 와중에 애가 계속 막 이렇게 소리를 낸다거나 막 이렇게 소리 내는 애도 있고요. 첫 시간인데 트라이얼 수업인데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이제 하여튼 조금 특이한 애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약간 좀 이렇게 집중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약간 ADHD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좀 왜냐면은 좀 그렇게 좀 특이한 애들이 하나 들어오면 이제 좀 무릎 꿇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이 다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걔한테 자꾸 봐야 되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리스닝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애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리워드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얘가 발표하고 나서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갖고 그 다음에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지금 눈 올 때 하는 이야기,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3가지 얘기했는데 어떤 거냐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막 발표를 하거든요. 손 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남들이 얘기를 할 때 잘 듣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았다가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거. 요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L1 단계를 저희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 PR 단계가 그 이전에 되게 중요한 드릴링 단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정별로 말씀드리겠지만 L1 단계가 되면은 이제는 너는 이제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야.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도 이제 라이팅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영어로 브리핑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를 제가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 요 과정에서 애들이 하도 빨라가지고 이 과정에서 단어로 스피킹을 할지언정 한국어로 서머라이징 하는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너가 안 되면 한국어로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너도 나도 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요 단계에서 그 그림 3가지 그리잖아요. 제가 중요한 그림 단어만 3가지 골라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제가 그냥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집에 가라고 해요. 근데 요 정도 단계쯤 됐을 때 제가 그림을 3개를 갖고 왔을 때 Okay, what happened? Can you tell me the story? 이렇게 얘기하면 막 단어로 막 clouds, many, monkey, fox, no like?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단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너 조금만 있으면 이제 문장을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 중에서는 어떤 애들은 2단계인데 이거를 지금 하는 애들도 좀 있어요. 43번 애들도 막 되게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과정들을 한번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단어가 한 150개에서 200개는 돼야지 영어로 자기가 스피킹 할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과정이 그 22번 수업을 하기 때문에 주 2회 하면 3개월, 주 3회 하면 2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PS 단계에 있는데, 이때는 이제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스토리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재료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피킹은 거의 애들이 단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부터는 PS하고 PR 사이의 그 글밥의 양은 거의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때 6개월은 대부분의 경우 안 건너뛰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안 건너뛰고 좀 다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읽기에, 독립 읽기의 기초가 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스피킹은 애들이 이제 센텐스로 말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면서, 그리고 사이트 워드라고 그 이제 미국 그 교과서를 책을, 어린이 책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뭐 한 100, 150 돌체 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150개, 200개 정도의 그 사이트 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 워드로만 아이들의 책의 50%가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we, 뭐 want, 뭐 이런 거요. 뭐 they,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단어만 내가 확실하게 읽을 수 있더라도 일단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이트 워드 읽기 연습을 하는 책이 12권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개월이지만 이거를 다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3년 내에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다 12개월 이내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인디펜던트 리딩의 그냥 이제 연습 단계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북 자체도 너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 디렉션 같은 거는 다 영어로 이해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연습을 해두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미국 교과서 스피킹 과정이거든요. 요 단계를 잘 준비할 수 있는데, 요 단계에서 지켜보고 너는 좀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좀 되네? 그러면 너 저반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옮겨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진행하고 있는 반이 한 2개 반 정도 되는데 여기서 빨리 건너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번 단계는.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는 이제 패턴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패턴 듀얼링을 연습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 이제 센텐스로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단계에서부터 그 단어를 테스트함에 있어서 뭐 뷰티풀,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스펠링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뷰티풀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뷰티풀, 아름다운, it's a beautiful day 이렇게 문장으로 쓰면서 테스트를 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너가 문장으로 쓴 것이 문법적으로 틀렸으니까 이거 틀렸어 이게 아니라 일단 스펠링이 맞으면 다 맞다고는 해줘요. 그렇지만 이제 틀린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각 아이당 최대 하나씩만 선택을 해가지고 보드에 쭉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어떻게 고치면 될지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면 애들이 1번은 뭐 동사가 2개고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나오려 그러면 5학년 이상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1번은 he is run 아니고 running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애들이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리턴 1학년 과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알파벳이 뭔가요부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공부방 3월에 시작할 것 같은데 2013년도 3월에 이제 리턴이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1학년 2학기 때 그 했던 책하고 숙제하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제 알파벳부터 배웠다 그러면 이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5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스피킹이 이제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냥 느낌상 이들은 그냥 플런트하게 얘기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L2에서는 약간 좀 스트럭처드 된 그런 클래스이긴 한데 프레젠테이션만 좀 집중적으로 난픽션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얘들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플런트 스피킹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교과서 주제 수업인데 리턴이 아이들 기준으로 2학년에서 4학년 정도 과정의 그 교재들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는데 요거를 수업하는 아이들이 2학년에서 4학년이냐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요거를 했던 아이가 여기 도달하기까지 꽤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요거를 시작하면은 늦는 거예요. 여기는 막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인데 알파벳을 몰라요 이러면은 반을 개설 안 해요. 그래서 1, 2학년까지만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등 과정에 가면은 애들이 이제 말은 다 하잖아요. 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아, 나는 얼스펙에 대해서 할 건데 뭐 한국의 얼스펙, 그다음에 뭐 불의 고리, 뭐에 대해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거를 쓰기로 이제 옮기는 거가 에세이 라이팅이거든요. 근데 에세이를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블라블라가 아니라 구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레이트 라이팅 시리즈 2권하고 3권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스트럭처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설 수업 진행하면서 요 과정하고 요 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라면은 중등 영문법, 그다음에 중학생 되면은 수능 독해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 파란색 색깔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그 이외의 모든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딩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애들이 도서관에서도 이제 아 너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지방에 사는 친구 얘기에 의하면 뭐 영어 독서 열풍이 불었다고 영어 독서만 타이틀 걸고 있으면 학원이 잘 된다면서 뭐 너는 어떠냐고 막 얘기하던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리딩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그 독서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독서 전략을 그 어학원에서 정독으로 스피킹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항목들이 보통 한 20몇 가지 정도의 스킬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추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서머라이징 할 수 있는 능력하고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크고 그래서 이제 어학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다면 도서관에서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반드시 도서관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 가지고 레벨에 맞는 책 가지고 읽고 서머라이징 하는 거 그거를 많이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독서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추 질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보니까 영어 실력하고 상관이 없이 1학년 이번에 이제 예비초 1학년 되는 남자친구 하나 있는데 그 Two Crazy Pigs라는 책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하여튼 그런 친구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가 읽는 그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경험치를 조합을 했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의 기분은 좀 별로 안 좋았겠구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텍스트에서 그래서 그 친구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제가 테스트 보는 것 중에 하나 롤러스케이트라는 책인데 거기도 보면 이제 샘 스키퍼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날 하루 일어났던 일이 막 쭈루룩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내용이 뭐냐면 그 샘 스키퍼가 이제 two boxes of 롤러스케이트 원하는데 52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what should I do 하다가 he made a big sign says 뭐 롤러스케이트 for sale 뭐 이렇게 big sale for 롤러스케이트 그 사인보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롤러스케이트를 사가지고 그게 속옷이다 보니 사람들이 롤러스케이트 맛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안 갖고 다니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니면서 피자 딜리버리도 하고 뭐 시장도 보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그 라이블리한 타운으로 변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퀘스천이 뭐였냐면 그러면 샘 스키퍼의 잡은 무엇인가요? 뭐 같으세요? 그 빅 사인을 왜 만들었겠어요? 사인 만든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가 2박스 필요했는데 52개 박스가 떨어져서 What should I do?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인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와서 사갔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잡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잡 이름에 스키퍼라고 적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가. 그때 ER로 끝나잖아요. 어디서 문법 배운 거예요. ER로 끝나면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름은 쌤이고 잡은 스키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답 이렇게 온 텍스트에 있으면 그것만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그냥 스키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머라이징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제 between line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독서를 많이 해본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 경험 뭐 이런 걸 받는 애들이 좋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한국어 독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많이 경험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서머라이징인데 이 단계 애들은 이제 겨우 단어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서머라이징 책을 다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 3개만 골라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만 막 적기도 해요. 왕관, 사과, 공주 이런 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냐, 빅 월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이해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빅 월드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 아니면 이제 주제가 되는 명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단어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 중에 나 그림 진짜 싫어요 이러면은 그냥 단어만 쓰고 가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이제 what happened 이렇게 물어보면 떠듬떠듬 아까처럼 이제 말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한 30초 지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제가 그냥 읽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고 가라고 하는 애는 아직 이제 문장으로 얘기할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스트레스 주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떠듬떠듬 얘기하는 애는 이렇게 줘요. 세 문장만 쓰면 되는데 처음에 무슨 일, 그다음 중간에 무슨 일, 끝에 무슨 일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애들은 이래요. 처음에 펼쳐보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 카피하고 그다음 중간에 펼쳐보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 카피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얘기를 막 안 하다가 또 막 결국엔 읽고 가는 애들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중에 유도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책을 다 덮고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해 보는데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냐. 근데 네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면 사전 가갖고 뒤져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근데 애들이 잘해요. 이것도 거의 한 2개월 정도만 하면 뭐 알아서 원하는 대로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종 단계는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고 어떻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서머라이징을 쓴 다음에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 어프니언 파트가 되게 중요한데 그 주인공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요. 그 작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그 스토리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또 그 스토리와 나의 경험을 붙였을 때 또 뭐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한 70%는 그냥 펀. 펀. 그래서 나 어제도 펀이었는데 오늘도 펀이면 안 되니까 딴 걸로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찬스가 있다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이들이 서머라이징 하고 나면은 잘했어 집에가 이게 아니고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걔는 거기서 A가 B 상황에서 C를 했는데 그러면 너가 A였다면 그 상황에서 C를 했겠냐. 내지는 뭐 그게 베스트 솔루션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꼭 생각을 해야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잘 읽는 아이들 또한 영어책을 잘 읽는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나중에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되게 높은 책, 두꺼운 책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는 택도 없이 높은 책, 두꺼운 책은 안 주지만 그래도 한 단계 정도 더 높은 거 내지는 뭐 레벨이 높은데 이제 책이 얇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레벨인데 책이 두꺼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좁아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두려 먹거나 그냥 이렇게 덥석 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되게 발전도가 좋아요. 되게 발전도가 좋고. 근데 그런 애들을 보니까 놀랍게도 한국어 책을 막 이렇게 두꺼운 걸 막 들고 다녀요. 막 자기 도서관에서 빌려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어 독서력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영어 독서력도 결정되는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자기는 이제 애들이 줄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서 만화책을 한 개도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슈가 제가 유학 갔을 때도 있었었는데 그 교수님 말씀은 만화책도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좋아하는 아이가 줄글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거랑 그다음 만화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줄글로 바뀌는 거 어떤 거가 더 쉽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만화책이라도 많이 주라고. 근데 저 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고3 된다는 그 아들 같은 경우도 5세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7세 때 그 온갖 과학 만화 있잖아요. 그 뭐 마법천장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만화들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그 처음 신체검사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신체검사 빨리 받고 영화 보러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얘가 0.2가 나온 거예요. 눈이 시력이. 그래가지고 거의 무슨 이렇게 부모가 이런 부모가 다 있냐는 식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키가 작으니까 맨날 앞에 앉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이제 안경 썼는데 하여튼 이제 만화책도 책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리딩 다시 반복적으로 플루언시를 높이는 그 리딩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면요. 그 플루언시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스피킹을 굉장히 이제 영어답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레코딩 해가지고 맨날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6년 다니는 애들은 6년어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6년 전에 걸 돌아보시면 6년 전에가 내가 이랬었구나. 그다음 3년 전에는 내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록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도가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이론에서도 그런데 연구에서도 그런데 아무것도 그냥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 그냥 이 책을 3번 다시 읽었을 때의 이해도와 첫 번째 읽었을 때 이해도가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 추가적인 단어 학습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킹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리 내서 읽었기 때문에, 아티큘레이션 했기 때문에, 프랙티스 했기 때문에 플루언트하게 스피킹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센텐스 스트럭처를 러닝 하는 게 아니고 애쿠지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스피킹 할 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 숙제를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맨날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잘 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BGM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다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자는 애도 있고 막. 그래서 꼭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한 9시 정도 되면 애들이 보통 다 정리가 되지 않나요? 9시 정도에 알람을 좀 맞춰두시고 그 테이블도 또 이렇게 뭐 읽기 테이블 별도로 이렇게 탁자에다가 구석에다 하나 마련해 주시면 애가 자동으로 그 시간이 알람 울리면 가서 그거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뭐 씻든지 뭐 하든지 딴 거를 이렇게 하도록 습관이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반드시 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 해당판 없으시겠지만 이제 1월 개강반이 3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개강반이 이제 3개가 있는데 둘 다 요거는 시작반이고 여기는 이제 PR 단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미턴이라서 초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해당 사항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은 3월 30일 날 이제 서울대 3방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애들이 그 이제 이렇게 박사 연구실과 그 교수 연구실 여기 옆에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막 외계어가 막 잔뜩 적혀 있어요.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막 얘기하던 거.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 저기에 뭐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동생이 이제 뭐 당연히 이게 의미가 있지. 그리고 매일 이거 다시 쓰고 다시 적고 한다고 그랬더니 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경이로워 보이는 이 얘네들이 있는데 약간 그렇게 하더니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막 얘기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연락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출발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거기 와야 돼요. 이 장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학생쯤 되니까 자기들끼리 손잡고 신분당선 타고 와가지고 강남에서 갈아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또 시간이 많으시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도 둘러보셔도 되고요. 아이들 그 국립호텔 저번에 A 강의실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오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